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어떤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총학 같은 데서 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뭔가 렛대를 달렸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386이었다고 했잖아요. 386이 686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이 필요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시대의 정신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영역,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무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는 일당 그 최대 그 목표치로 잡자면 151석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국민의힘 총선 목표의석은 어떤 151석인가요? 아니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51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분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 아니에요? 180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연동제로 해가지고 위성정당 띄워서 또 사람들 모으겠다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박한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좀 엿보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니까 설명 잘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준범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질문하시는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간단한 질문 그리고 답변도 아주 정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 세이빙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주 강하게 비판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셨고 어차피 4월에 총선에서 경쟁 상대이신데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면 좀 너무 시니컬해질 것 같고요. 일단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동료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니 제가 장단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시니컬하게 기자님들하고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면 정말 편하겠다. 차라리 민주당 갈 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 8번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본인의 기분과 상황과 본인의 정치 공학만 달라진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 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작년 얘기 잠깐 하면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됐었고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안은 영장을 청구해야 될 만한 당연한 사안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 현직 그 당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꼭 해야 될, 제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당시에도 제가 뭐 그 사건을 제가 직접 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사법 영역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과거의 전례라든가 사법 시스템을 볼 때는 영장 청구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영장 청구를 제가 결정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건데 뜻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앞선 부분이 좀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선 과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에서 몇 달 전에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고, 그걸 뒤집었는 데서의 어떤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찬성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사법적인 가부의 문제는 판사 한 명의 판단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충분히 영장 청구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걸 정치적인 책임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데서 말씀했다시피 이걸 과연 한 사람이 한 게 맞아? 라고 의심할 정도를. 간단히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직무수행 잘한다라는 답변이 한 50% 넘고 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이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국민의힘은 아직 박스권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것을 제가 평가해 주는 위치가 아니고 전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 모두 약간 다른 지점에서 실망하시는 분이 많았던 정당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돼 있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우리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국민들께서 머지않아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국민의 그 평가가 목련이 피는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